당시 이제 아우국은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등권인 17위에 계속 머무르게 되죠. 근데 아마 뭐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 맞는데 감독은 계속 구자철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 이적이긴 하지만 거의 팀의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철 선수가 아우국에 오고 나서 팀은 아예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개될 때 멀리 차놓고 뛰어가서 이제 해결을 보는 이런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하던 팀이었다면 구자철 선수의 등장 이후에는 미드필더를 거쳐서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로 팀 컬러 자체가 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선수가 거의 뭐 팀 전체를 바꾼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2경기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성적이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3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이제 뭐 강등권에서 좀 허우적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대신에 이제 패배는 없었다라는 거. 승리가 이제 간절해지자 이 아우국에서 다시 한번 구자철의 공격 본능을 좀 기대하면서 선발 라인업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2월 18일 구자철 선수가 아우국으로 이적한 뒤에 갖는 3번째 경기에서 22라운드 레버쿠젠전이었어요. 이때 이제 구자철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출장을 하게 되죠. 이날 경기는 레버쿠젠이 이제 독일의 강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기기만 해도 사실 강등권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뭐 중요한 경기였었던 거죠. 자, 경기가 시작되고 아우국은 레버쿠젠의 공세에 흔들리면서 다소 좀 불안한 경기력을 좀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전반 25분 손흥민 선수의 전 동료죠. 레버쿠젠의 스타 스테판 키슬링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반이 마무리가 되고 후반 시작과 함께 아우국의 반격이 시작이 돼요. 후반 5분 샤샤 멜더스 선수가 발 뒤꿈치로 흘려준 공을 구자철 선수가 골로 바로 연결시켜버리죠. 이 골은 구자철 선수의 분데스리가 데뷔골이자 아우국의 데뷔골이었습니다. 이 골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한 지 거의 딱 1년 되던 해였고요. 이후에 이제 25경기 만에 골이었고 아우국으로 따지면 이제 3경기 만에 독일 데뷔골이 터진 거였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구자철 선수가 아우국으로 임대 이적을 택했던 그 선택이 옳은 게 되겠죠. 아무튼 이 골에 힘입어서 이 레버쿠젠 이후에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텐션이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요, 아우국이. 레버쿠젠은 심지어 막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뭐 불행하게도 이게 상승세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강팀과 좀 약체의 차이인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뭐 약팀이라도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이게 얼마나 경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느냐가 이 축구 경기에서는 굉장히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아우국의 고질병이었던 이런 수비 불안, 이 수비 지역에서 미드필드 지역으로 패스가 원활하게 배급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으로 역습 상황을 중간중간에 초래하기도 했죠. 더군다나 이제 중앙 미드필더였던 호소가이 하지메 선수가 경기 내내 이제 상대 수비수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중원에서 굉장히 밀리기 시작해요. 후반 15분 레버쿠젠의 카스트로에게 이제 역전골을 먹히게 되고요. 후반 19분에는 키슬링 선수, 그리고 후반 25분에는 슈얼레 선수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면서 이 구자철의 골이 무색하게도 팀은 1대4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충분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유지가 안 되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3월 17일 리그 26라운드 PSV 마인츠 05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도 이제 구자철 선수는 선발 출전합니다. 이때가 이제 6경기 연속 선발이자 풀타임 경기를 치르게 된 경기였어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하게 되는데 홈구장 경기였습니다. 승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죠. 당시에 4승 11무 10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승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팀이겠죠. 경기 분위기는 시작부터 좀 불안했어요. 선제골을 또 먼저 내주는데 당시 아우구스부르크는 이런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골을 먹는 거는 그냥 뭐 조금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이었고 이제 넣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이제 전반 43분경 구자철 선수가 드롭성 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굉장히 멋진 골이었죠.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나가서 후반 6분에 한 골을 또 뽑아내면서 이 경기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 당시 구자철 선수가 기록했던 골이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어요. 왜냐면 이 구자철 선수 입단 전까지 강등권을 헤매던 팀이었잖아요, 아우구스부르크가. 근데 이 경기 승리로 인해서 5승 11무 10패가 되면서 승점 26점으로 15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윗순위였던 이제 14위 함부르크와의 승점을 1점 차로 좁히게 됐고 13위 퀼른과는 승점 2점 차, 11
1위인 마인츠와도 승점이 단 4점 차에 불과하게 된 것이었죠. 실제로 이 구자철 입단 후에 아우국의 그런 경기 스탯을 보자면 2승 4무 1패로 나름의 강등권 팀이지만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뭐 19경기 3승 7무 9패였기 때문에 비교해보면은 어쨌든 이 선수가 오고 나서 경기를 굉장히 좋아졌고 대부분 다 선발을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7경기 만에 거의 팀의 분위기를 바꿨다, 이렇게 봐도 당시에는 진짜 뭐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가장 호재였던 거는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최근 4경기에서 하노버, 도르트문트 같은 이런 상위권 팀들과의 승부에서도 지지 않고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때까지의 구자철 선수의 경기 기록은 7경기 2골 1도움으로 굉장히 거의 뭐 제주 유나이티드 시절 한창 좋았던 그런 폼을 분데스리가에서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였죠. 이후에 상승세는 굉장히 무서워요. 거의 뭐 이무기에서 환생한 그런 용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24일 베르더 브레멘전 27라운드 경기였는데, 당시 브레멘은 이제 리그 6위의 강호였어요. 이 경기에서도 구자철 선수가 7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면서 굉장한 또 활약을 펼칩니다. 아무튼 이제 당시 이제 브레멘전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원래 강등권 팀이었는데 뭐 지지 않는 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뭐 10위권 돌파도 꿈은 아니겠는데 라는 축구 팬들의, 아우국 팬들의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축구가 굉장히 분위기를 타는 스포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아우국이 처음으로 승격한 팀이라고 그전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격한 팀이 만약에 1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것은 뭐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브레멘전에서 구자철은 전반부터 뭐 골대를 아주 살짝 넘기는 뭐 슛 등을 날리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서도 이런 기세를 이어나가는데, 안타깝게도 후반 16분경에 수비가 조금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제골을 좀 허용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리그 6위 팀인 브레멘이 한 골을 넣고 오히려 잠그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비 위주의 전술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강팀이 수비를 하니 뭐 골 먹을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반 45분까지 경기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게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 브레멘 전을 끝으로 좀 마감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저도 당시에 이제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그때 이제 구자철 선수가 또 히어로처럼 등장해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프리킥 상황이었어요.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를 맞고 튕겨나온 골을 몸을 날리면서 왼발 슛을 날렸는데, 이게 이제 상대 골키퍼한테 맞고 튕겨나와요. 근데 이 튕겨나온 골이 이 아우구스부르크의 베레그의 몸에 맞고 들어가는 행운의 골이 터집니다. 물론 구자철 선수가 직접 넣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여튼 뭐 베레그의 몸빵에 기여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또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8경기 2골 2도움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팀은 이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라는 일종의 뭐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순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무효 처리가 됐어요. 뭐 그래도 팀의 뭐 강등권 탈출에 큰 역할을 한 거는 변함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승점 1점을 챙기면서 15위를 이제 수성을 하게 돼요. 강등권에서 한 발자국 더 멀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 경기였던 이제 28라운드 FC 퀼른전, 이 경기는요, 정대세 선수 아시죠? 일본에서 활약한 이 북한 국적의 선수, 정대세 선수와의 이런 더비 경기였는데, 뭐 남북 더비였죠,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었던 아우구스부르크, 그리고 이런 아우구스부르크를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한 구자철, 이런 흐름 속에서 팀 서포터들의 기대는 한껏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 브레멘하고도 비겼으니 뭐 퀼른 정도야 뭐 지진 않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라운드 퀼른전에서 구자철 정대세 더비가 이제 성사가 되는데, 임대 이적 후에 이제 9경기 중 8경기에 이 구자철이 선발로 출전했잖아요. 이 경기에서도 전반 19분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터뜨린 선제골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이후에도 하파엘 선수의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면서 2골에 모두 관여하게 됐고요. 결과는 2대1로 아우구스부르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뭐 사실 진짜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활약이었어요. 저도 당시에 이제 눈만 뜨면은 네이버 스포츠 그 기사 해외 축구 들어가서 이제 보는 게 취미였는데, 그냥 뭐 들어갈 때마다 골을 넣든 뭐 어시스트를 하든 했더라고요. 이런 그 구자철의 이런 맹활약 속에 이제 승점 3점을 아우국이 이제 챙기게 됐는데, 이게 이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자 3승 3무, 아주 좋은 기록이죠. 구자철 선수는 9경기 3골 1도움의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정대세 선수는 당시에 어땠느냐? 선발로 못 나왔어요. 후반 30분에 투입이 돼서 15분 정도 경기를 뛰었고 공격 포인트를 따로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진 4월 7일 29라운드 바이에른 미넨전. 뭐 바이에른 미넨은 레바민이라고 불려지는 뭐 엄청난 세계적인 강팀이죠. 이 경기에서도 구자철 선수는 당연히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의 경기였기 때문에 비록 무패 행진을
거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네는 좀 힘들지 않겠냐 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됐고, 이기는 것보다는 좀 비기는 데 초점을 맞추자 이런 느낌으로 선수들도 경기를 치르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축구 공은 둥글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아우그스부르크가. 이제 갓 1부 리그 올라온 팀이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 같은 세계적인 강팀을 잡는다,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뭐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뭐 기대하는 거는 자유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뭐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당시에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